너무너무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쌤의 팔다리에 찰싹 붙어줘서 개별 시간을 마음껏 가져주시고 금토일 웬만하면 외박을 쓰셔서 밤을 온라인을 달려고 와요. 금요일 토요일을 다 끝내버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범위를 이제 다르게 나가볼게. 이쪽 그 수요일날 나간 진도 있지. 그걸 지금 우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두 주가 이제 각각 반이 진행이 되는데 영상 보내면 안 될까요? 수요일날 나간 진도가 뭐뭐 나갔냐면요. 고전 시가가 다 끝이 났거든요. 견해요 나갔고요. 견해요 다음 작품의 시조와 현가의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고전 시가가 시험 범위가 끝이 나거든요. 이거를 영상으로 보낼게요. 쌤이 손색 없는 설명으로 아주 잘 설명을 전달을 해놨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 잘 왔어. 오늘 오는 거 완벽한 시나리오야.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시고 이쪽 앞쪽으로 와주시고 이쪽으로도 좀 들어와줘. 앞쪽으로도 상교. 오케이. 두 사람 서로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 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 명 더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요일날 못 들은 내용도 영상으로 들으셔야 되겠네요. 다른 내용으로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늘 다른 내용으로 나갑시다. 알았죠? 쌤 생각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3-1을 좀 여유있게 하는 거. 그리고 토요일날에 과학기술부터 해서 이번 주에 꼭 독서를 끝내세요. 알았죠? 과학기술에서 다는 혹시나 못 나가더라도 그래도 3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 과학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독서 공부해 놓으시고 자료도 내일 나갑니다. 토요일, 요일. 만약에 템템이 영상으로 듣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템템이 영상 투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료 바로 지나가는 길에 찾아가도 되니까 알았죠? 예. 그러면 오늘은 지난 수요일날 했던 내용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진도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 끝난 거 영상 보내면 바로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시는 뭘 나갔냐면 현대시 나갈까 싶었는데 현대시가 진도가 우리가 빠르더라고. 그래서 교과서에 수라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라도 영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 영상 보내고 왜 깜짝 놀랄 만한 일인가요? 우리 준우가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으니까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쌤은 오늘 님의 침묵과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수라를 조금 하고 마쳤거든. 얘들아 모란이 피기까지랑 자아상도 했어. 빨리 얘기 공유해라. 정말 다 쓰고 와치 돌아보라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뭔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기탄 없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탄 없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3번 했거든요. 자아상까지 수요일날 해놨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낼게요. 영상으로 하는 걸로 우리 동혁이 어떻게 여기로 가운데로 촉촉촉촉 들어와 봐봐. 백지보기. 그래서 좀 덥지. 18페이지 갈게. 더운 사람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시원해. 18페이지 갈게.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열심히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1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동혁이 늦게 왔으니까 한번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수요일, 금요일, 자, 시험은 언제라고? 월요일이다. 첫째 날 치고 나서 둘째 날 월요일이 국어 시험이다. 그래서 금, 토일을 우리가 되게 잘 쓸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험에 이제 임박했으니까 범위가 나왔으니까 좀 빠르게 시험 범위를 밟아놓자. 그리고 교과서의 총정리, 선생님이 다 나가시고 나면 총정리를 하는 거가 더 좋으니까 지금 우리대로의 진도는 좀 속도를 빼기 위해서 수요일과 다른 진도를 나가자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한 거는 링크를 보낼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셔서 공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일, 토일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은 현대시 따라잡을게요. 어차피 현대시 어디까지 나가게? 시험 범위 본 사람 어디까지 나가는지 기억나십니까?
진짜 진심 기억이 안 난다. 보고 아까 봤었는데 진달래꽃 서시는 들어갔고 5번까지인가? 아 오케이. 오늘 현대식 끝냅시다. 오케이. 어떻게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까지 들어가 있지? 그 사용이? 완벽하다. 선생님과 마음이 통했나 보다. 전상희 쌤이랑. 와, 시험을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오늘 수라 마무리 짓고 내일 독서하고. 너무 1학년들 지금 굉장히 뭔가가 탄탄대로인 것 같습니다. 잘 나가기를 바라며 시작할게요. 18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옛날에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 좀 해줘.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플러스로 평생 사랑하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금성맥약의 약속이었던 거야. 금 같은 약속, 금의 돌같이 깨지지 않는 약속. 금성맥약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 약속이 차디찬 티끌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디찬 티끌의 마이너스의 허무함의 약속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가 버렸어. 한숨의 미풍이니까 진짜 약한 바람, 미풍, 약풍보다도 더 약한 미풍에 힝 하는 미풍에 훅 날아간 거야. 금성맥약. 이렇게 단단한 우리의 약속이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잠시만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짚고 갈게. 님은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아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그리고 님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한용운이 독립운동가라면 조국, 한용운이 시인이라면 연인, 한용운이 불자라고 부처님의 진리를 닦는 승려라고 생각한다면 님은 부처님의 진리,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이별했지요. 푸른 산빛에 플러스를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다 작은 길을 걸어서 단풍나무 숲에 마이너스의 절망을 향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나누었던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날의 맹서 플러스의 약속이 차디찬 티끌의 마이너스의 허무한 존재가 되어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서 한숨의 미품에 약한 바람에도 휙 날아갔습니다. 뭐뭐 합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를 통해서 시적하자가 경건한 태도를 보이네요 라고 하면 끄덕끄덕.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플러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조국의 사랑을 깨치는 순간이라든지 유레카 했던 그 순간 있지? 깨달은 순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에 지침을 돌려놓고 님의 절대성에다가 밑줄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내 운명의 방향을 바꿔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밑에다가도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우리 향수를 배웠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 시험에 나올 거 준비해야지.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가로로 묶으시고 심상 좀 따져줘. 말소리는 무슨 심상? 청각. 근데 말소리에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내 입의 냄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소리에는 향기를 지닐 수가 없으니 말소리 밑에다가는 청각의 후각화. 자, 그럼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님의 플러스가 나의 귀를 먹게 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지. 님의 플러스가 나에게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쳤다는 거에서 역설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만큼 님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생이 왜 역설이에요? 라고 하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라는 플러스가 나의 귀를 먹게 만들었으니까 꽃다운 님의 얼굴에다가는 플러스, 눈 멀었습니다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백구법이랑 역설법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공감각적 심상 생각할 수 있겠죠? 예예예예예.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명료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각오했어. 만남이 영원할 것은 아니니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를 했단 말이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데 말이지. 밑에다가는 회자 정리 좀 적어 놓을까?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 밑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사자성어 적고 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은 반드시 있다. 회자 정리.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회자 정리. 돌회자입니다. 이별의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별이 있는 회자 정리라는 것을 각오를 아니한 것은 아닌데 회자 정리, 돌회자, 돌고 돌고 회전의 회자.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데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새로운 슬픔에다가 밑줄 갑작스러운 이별의 충격.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에요. 이별할 거라고 각오했어요. 하지만 이별은 정말 뜻밖의 일이 되네요.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지네요. 그러나 에다가 세모 치시고 별표 셋. 시작하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밝은 얘기, 우울한 이야기, 너무 슬펐어. 님 같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다. 푸른 산빛 깨치고 나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그렇게 차마 떨치고 갔다. 우리의 맹세는 티끌이 되어서 다 날아갔다. 우리의 추억은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가 나 길먹게 만들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나 눈멀게 만들었으면서 님은 그렇게 가버렸다.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데 이별은 너무 뜻밖의 일이라 놀란 가슴에 새로운 슬픔이 터져서 나 너무 아프다. 여기까지 얘기했어. 이별 때문에 나 죽겠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라는 거에서 시작하자 태도 확 바뀌겠지. 이별에 쓸데없는 눈물로 징징징 짜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드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의 스스로의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떼끼! 재수없게 왜 울고 있어?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끝날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눈물은 거둬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그 눈물을 거둬라. 그렇게 내가 이별을 했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는 것, 부정탄다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희망으로 화살표 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너로 희망의 정수마개에 들이부었대. 그러면 슬픔의 힘을 뭐로 바꿨다? 희망으로 바꿨다는 거야.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마개에 들이부었습니다. 슬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 희망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작하자. 아하, 잘했어. 시작하자가 깨달은 바가 이거야.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라고? 사자성어로 대자정리. 그럼 떠났으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다?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는 뭐라고? 거자필반.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자필반 재회에 대한 믿음. 그럼 영원히 살아가겠네. 이별했다 만나고 이별했다 만나고 만나고 이별하고 이별하고 만나고 영원히 돌고 돌고의 영원한 사랑이겠네. 항상 그걸 믿는 거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마지막 두 번째 행의 아에다가 별표 3개. 이때의 아는 이제 플러스의 아일까 마이너스의 아일까? 1행의 아는 마이너스의 절망과 비탄이었다면 마구절에서의 아는 별표 3개 표시하셨나요? 그럼 이건 어떤 깨달음의 아인 거야. 감탄의 아인 거야. 그래서 아 위에다가는 깨달음. 깨달음의 영탈이 주제 시행 갈게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이 갔는데 뭐 님을 보내지 않아 라는 거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하면 그게 무슨 법? 표현적으로 봤을 때 개소리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내포 들어있는 역설법이지. 그래서 그 개소리의 속뜻을 들여다보니 님이 떠나갔다 하더라도 님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역설법.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노래겠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 밑에 나가는 플러스 표시해줘. 님이 침묵하는 것을 왜 시작하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다시 돌아오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1등급 정리해서 쌤이 하고 싶으니만 하지만 만점 노트 한 번만 딱 더 보고 갈게요. 여성적 어조 이제 끄덕거려주죠. 역설적 표현의 주제 강조 가능하죠. 불교적 비유랑 고도의 상징성 1등급 정리 갑니다. 그러나 앞부분까지 1부터 6행에서는 아파, 많이 아파. 임과 이별에다가 밑줄 죽겠어. 이별을 감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에 새로운 슬픔은 떠져 가슴을 후비파는 것 같아. 슬퍼에다가 밑줄 고통에다가 밑줄. 그러나 시상의 전환으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 질질 짜는 거는 우리의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슬픔의 힘을 뭐로 바꿨다? 희망의 정수바디에 들이부었어. 희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슬픔을 희망의 힘으로 옮겼다. 영원한 사랑 다짐에다가 밑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역설법 두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가 어떻게 귀를 먹게 만들지? 아름다운 님의 얼굴에 어떻게 눈멀게 만들지? 그만큼 님이 나에게 절대적 존재였다는 거야. 절대적 사랑에다가 밑줄 모순적이게 과장해서 표현한 거야. 모순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님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에다가 밑줄 반드시 님은 돌아온다라는 재회에 대한 믿음 밑줄 끄시고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보니까 1번에 부정적 상황에 대한 하자의 정서 변화 표현되었다라고 하면 맞아. 이별이라는 시적 하자 절망의 순간에 절망에 빠진 시적 하자가 다시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하자의 정서가 변화 나타나 있는 거 좋았어. 1번에 1번 선지 안 되지. 2번에 억압적 현실 아니지. 님이 떠나간 게 억압은 아니니까. 대상에 대한 원망 아닙니다. 반성 아닙니다. 그럼 2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쳐줘. 2번에 기억, 미안해. 하지만 별표 치자. 쌤은 비교하는 줄 알았어. 아랑 아가 기억 니은으로 나의 상상의 문제였네. 기억은 무슨 구절인지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누려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화자의 의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 그리고 니은 구절은 나중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별표 3개는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번에 가에서는 동일한 식구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을 잃은 상실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대비적 시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 기먹게 만들고 꽃다운 님의 얼굴이 눈멀게 만들었다. 대비적 의미에다가 밑줄, 그만큼 님이 나에게 절대적이었다는 거야. 화자의 좌절감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님의 절대성이라고 적어줘. 화자의 좌절감 플러스 님의 절대성. 그리고 다구절에 연세법 나왔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연세법 아니지. 미안해 쌤이 급한 마음에 나의 선지를 가로 구절로 봐버렸네. 나에서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날의 맹서라는 플러스가 차디찬 티끌이 되었으니까 화자의 좌절감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 화자의 좌절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님의 절대성이라고 적은 필기 옆에다가는 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다에서는 대꾸 그리고 멱설을 통해서 님의 절대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연세가 아니라 뭐라고 고쳐주시면 돼요? 님의 절대성은 대꾸랑 하나만 더 멱설, 대꾸랑 멱설을 통해서 님의 절대성 나오면 되고, 나에서는요 그러나를 통해서 접속어를 통해 하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딩동댕. 마에서는 역설적 표현으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딩동댕. 4번은 좀 아껴놓자. 그리고 5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봐. 이런 걸 좀 잘 봐야 돼.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하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의 시 반비례에서 당신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를 않는데 당신의 노랫가락이 역력히 들린대. 귀신인데 소름인데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침묵에다가 플러스 당신이 없을 때 오롯이 당신을 느낀다는 거야. 당신이 오히려 없을 때 당신과 함께 있다. 그만큼 영원히 함께라는 거야. 당신이 존재할 때는 존재하니까 함께 있고 없을 때도 당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하자는 침묵을 플러스로 인식한다, 마이너스로 인식한다, 플러스로 인식한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제를 본다라는 이 대단한 능력. 님이 없을 때 님을 볼 수 있대요. 하자는 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상가 들을 지나서 이렇다고 갑자기 자연치나 탈속하면 안 돼. 상가 들 나온다고.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 이는 하자가 자신의 노래는 님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노래여야 된다? 자신의 노래에다가 밑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신의 노래에다가 밑줄 끄시고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대. 소통할 수 있는 힘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님의 침묵 플러스의 상황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5번에 2번 선지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라는 부재. 하자는 부재 속에서도 님과 교감할 수 있다는 거야. 님이 침묵하는 상태에서도 님과 교감하니까 님이 침묵하는 상태는 화자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왜? 교감할 수 있으니까. 님이 침묵하는 것도 하자에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지가 제일 어처구니 없죠. 상가들을 지난다는 거에서 자연친화의 노래다라고 하면 땡이고 화자의 노래라고 얘기했는데 님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5번 선지 님의 노래에다가 X 화자의 노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괜찮습니까? 땅끝하면서 잠시 손 좀 돌리면서 한 시 한 개 더 할 테니까 좀만 힘내자. 나이덕의 땅끝 역시 너무 중요하다. 이번 시험에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쪽수 확인하셨죠? 8페이지부터가 시험 범위인 거 아시죠? 8쪽, 9쪽도 쌤이 정리해 줄 겁니다. 알았지? 8쪽, 9쪽, 10쪽, 11쪽도 시험 범위입니다.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 이런 개념들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땅끝 갑니다.
갈래 자유시자 서정식 인생의 절망에다가 밑줄 긋자. 인생의 절망. 낭떠러지에 서본 적 있나요? 밑에다가 땅끝. 인생의 절망 밑에다가 땅의 끝. 땅끝. 거기에서 깨달았어. 뭐야?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거. 내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깨달았어. 과거에서 현재로의 시상 전개, 땅끝의 중의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겁니다. 역설적 표현에다가 밑줄 주제의식을 강조하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보자. 둘 다 역설을 통한 주제의식 강조. 산 너머의 그 노을을 보려고 노을에다가 플러스 꿈과 이상을 향해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서 발을 굴렀지 지지지지지 하기 때문에 뭐다? 공결함의 반복의 가군의 운율 형성입니다.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그러면 어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둠의 이미지. 노을이라는 나의 꿈과 이상을 잡아먹어버렸네. 어둠에다가 마이너스 화류법입니다. 어린 시절에 내 꿈이 좌절이 되었구나.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에다가 밑줄 표면적으로 그네줄이 흔들리는 모습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 내 꿈과 이상이 좌절되는 현실의 화자가 떨고 있다. 꿈과 이상이 그렇게 한 방에 여러분 실현이 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꿈과 이상이 다 실현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 속에서 떨고 있는 화자의 모습 어릴 때에다가는 과거라고 좀 적어주겠니? 나비를 쫓듯이 말이야. 꿈과 이상을 쫓듯이 노을을 쫓고 아름다움을 취해서 내가 뭣도 모르고 땅의 끝을 찾아갔었는데 땅의 끝에다가 별표 3개 표면적인 의미로는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채남단 마을에다가 밑줄 끄시고 중의적인 의미로 시 속에서는 뭐라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꿈과 이상을 가지고 무지개를 쫓아가듯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의 끝을 찾아갔는데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땅 끝은 진정한 땅의 끝이 아니었다. 밑줄입니다. 진정한 땅 끝이 아니었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가 어린 시절에 찾아갔던 그 땅 끝은 진정한 절망이 아니었을까. 좀 어려운데 이 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이 시 좀 어려운데 감이 오는 사람 한번 땀을 때려버려. 어릴 때 나비를 쫓듯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뭣도 모르고 땅의 끝을 찾아갔는데 그건 아마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니네가 지금 경험하는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나 에다가 세모 살면서 몇 번은 땅의 끝에 서게도 되지. 수요일에 야가 땅 끝에 서는 기분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김고를 왔던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땅 끝에 서게도 되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절망에다가 밑줄 절박한 삶의 공간에다가 밑줄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지금 절망에 섰다라고 했을 때 절망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의 땅 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에다가 마이너스 여러분을 막 덮쳐요.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 막바지에다가 밑줄 위태롭고 절박하지. 광야라는 시에서 절정이라는 시에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시적 화자의 극한의 상황이 그려지는데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는 뭐밖에 없다. 뒷걸음질밖에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 뒷걸음질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는 절박함. 꿈과 이상을 추구했던 여러분의 어린 시절 그 꿈과 이상이 여러분의 입맛대로 딱딱딱 와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백 번의 절망감도 수백 번의 실망감도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 좌절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맛보는 것이다. 3년으로 가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뒷걸음질에다가 밑줄 한 번만 더. 파도 밑에 나가는 마이너스의 시련이라고 한 번만 더.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절박한 상황. 파도를 생명체로 빗대어 표현했네. 화류. 찾아 나선 것도 아니지만 끝내 발 디디면서 서 있는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다? 땅의 끝에다가 동그라미. 통과 의뢰에 김고에 서 있습니다. 땅의 끝에다가 동그라미. 중간고사가 코앞입니다. 원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이런 땅의 끝의 순간에 아씨 막 X 됐다 막 수행평가를 아마 다 언제 하노 막 싶은 그 순간에 그런 데에다가 세모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그런 데를 통해서 시적하자가 전환을 하고 싶어. 생각의 전환, 시적하자의 발상의 전환. 이상하네. 지금 땅의 끝에서의 절망과 좌절의 극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어떤 생각이 든다? 밑줄 긋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에다가 밑줄. 나 지금 이 극한에서의 힘겨움 속에 여러분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3월달에 비해서 많이 컸습니다. 정말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깜짝 놀랄 만큼 커와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내실이 가져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땅끝을 늘 젖어 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절망적이지만 그곳에 늘 젖어 있습니다. 희망이 그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끝인 것 같지만 땅의 끝인 것 같지만 그곳은 곧 바다의 시작이다. 어디의 시작이다? 바다의 시작이다. 땅의 끝이지만 곧 바다의 시작점이기도 한 절망의 극한이라고 생각했지만 희망의 시작이더라. 그걸 보려고 여러분은 또 인생에서 몇 번은 여기 밑에다가 땅끝이라고 적을게요. 땅끝에 여러분은 또 이르리라는 것을 내가 땅의 끝에 서지 않고 늘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자. 절망의 속에도 희망은 있다. 밑줄 긋자. 절망 속에서 희망이 존재한 밑줄 긋자. 절망 속에서 희망이 존재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X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쌤은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어 시험에서 쌤은 철저하게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약간 쌤한테 의지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이 속 편해. 여러분 혼자 앓지 마시고 답답한 것을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쌤은 좀 속 편하게 스트레스를 푹 갖고 있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조금씩 해결하세요. 쌓아놨다가 암덩어리 됩니다. 알았죠? 편하게 얘기해야지 가벼운 바이러스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가동시켜서 열심히 이제 표현을 해주세요. 1등급 정리 갑니다. 시상 전개에 따른 하자의 정서 변화 나올 것 같아. 두 개의 시의 공통점은 뭐다? 시상 전개에 따른 하자의 정서 변화. 과거에는 있잖아. 뭣도 모르고 꿈과 이상을 추구를 하다가 좌절을 맛봤어. 꿈과 이상에다가 밑줄 막 7렐레 8렐레 그렇게 내가 우리 집에서 옥동자다 보니까 전국구에서 먹힐 줄 알았거든. 안 되더라고. 좌절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땅의 끝에 서봤어. 그러나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 현재도 어때? 절망감에다가 밑줄. 그런데 화자가 느껴. 절망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자. 그래서 땅의 끝이 우리나라 해난의 마을도 되지만 환상과 이상의 공간도 되지만 인생에서의 절망의 끝자락에 선 절망인 것 같지만 다시 뭐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절망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괜찮습니까? 네. 오늘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진짜 정말 안 되는 상태가 되어 보이는 것 같네요. 기억에서 화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었습니다. 니은에서는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은 절망의 공간. 와우, 아가리를 쳐들며 달려드는 그 이미지다 지금 방금.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리는 그 이미지였습니다. 화류법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다 몇 번? 3번. 그리고 4번의 문제로 가서 이거 문제 좀 잘 봐봐. 1, 2, 3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년에서 어둠이 노을을 잡아먹었지. 어둠을 통해 자신 느끼는 암담한 감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노을의 꿈을 어둠이 잡아먹었지. 1년에서 하자는 그네를 굴림으로써 이상적 대상한테 다가가고 싶었지. 그리고 그 그네는 떨고 있었어. 2연에서 화자는 땅끝의 현실에서 벗어나 땅끝이 이상적인 공간입니까? 2연에서 땅끝은 어떤 공간이에요? 절박한 삶의 공간입니다. 벗어난 이상적 공간에다가 X 하시고 뭐라고 바꾸면 되겠다? 절망적 공간.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들고 있어. 삶의 위태로움. 그래서 3년에서 화자는 여기에 또다시 선다는 거에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19페이지 B에 냉소, 암담, 역력하다 기억해 주시면서 20페이지 일단은 가볼게요. 불교적 비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자정리 거작필반이지.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불교적인 빗대리라는 것은 이별의 이야기를 불교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적 비유 밑에다가 해자정리 거작필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자정리 거작필반으로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킵고 할게요 여러분. 시험 범위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김상경쌤, 천성희쌤 필기 반영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천성희쌤이, 김상경쌤이 수업 시간에 신경님의 농무,
풍수관의 3분의 길이요. 이런 거 언급하시는 거 왠지 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하지, 맞지? 그렇게 언급하시는 거에서, 맞지?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 시는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판에다가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일단은 시험 범위 기포합니다. 20페이지 진달래꽃 너무 쉬워요. 마야가 부릅니다. 자유시작 사정식 이변의 정안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변의 한스러움을 어떻게 하자? 승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로 날려버리자. 승화는 뭘까? 이별의 한스러움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자는 거야. 그러면 승화 밑에다가는 재회에 대한 믿음.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적하자는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이별의 상황을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신다고요 라고 가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슬퍼 죽게 쓰면서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건데 하나도 안 슬픈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마음과 반대되니까 간어적 표현에다가 밑줄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 네 글자로 뭐라고? A불비.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 A불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진달래꽃의 김소월 시인 하면 7호조의 3호조의 민요적인 율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7호조 3호조에다가 밑줄 민요적 율격에다가 밑줄 끝글자가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로 반복되기 때문에 끝글자 반복하면 뭐라고요? 가군. 좀 전에 땅끝은 뭐였다? 지지지지지지지지. 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뭐만 합니다. 비읍니다의 가군. 경어체를 사용해서 본문 내용 갈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플러스의 순간 마이너스의 순간 이별의 상황에다가 밑줄 남자친구가 변한 것 같아요. 나를 지금 거슬려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난 어때? 말없이 고의에다가 밑줄 끄시고 순종, 체념, 순순히 따른다, 순종. 그리고 마음을 받아들인다, 체념. 말없이 곱게 보내드릴게요. 속마음은 죽어도 못 보내 라고 하고 싶지만 곱게 보내드린다라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어법에다가 밑줄 이별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체념을 하네요. 영변의 약산의 진달래 군락지거든요. 진달래꽃이 정말 유명한 평안북도의 영변의 약산 구체적 지명에다가 밑줄 끄시고 향토와 토속성이 살아나네요. 향토적에다가 밑줄 진달래꽃에다가 하트 표시 좀 해줘. 내 마음의 분신 맷버들과 같은 내 사랑의 분신 진달래꽃을 한아름을 따서 한아름에서의 시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크기를 한아름을 따서 가시는 길에 뿌리우리다 가는 거에 뒤통수에다가 대고 손을 막 뿌리면서 막 나쁜 가버려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꽃길만 걸으세요.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을 위해서 꽃길을 마련해주는 시적하자의 이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라는 거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축복의 정신. 축복의 정신은 불교에서 산화공덕이라고 합니다. 산화공덕에다가 밑줄 떠나는 님의 앞길을 꽃길만 걸으소서라고 축복해주는 정신 뭐라고? 산화공덕. 뒤통수에다가 대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꽃길을 만들어서 꽃길만 걸으소서 축복해주는 마음. 3년으로 갈게. 가시는 발걸음 발을 걸음걸음 놓인 꽃을 화자의 사랑의 분신 내 마음을 나를 밟고 가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들여밟고에다가 밑줄 살짝 어떻게 들여밟을 수가 있겠니? 담배 좀 펴본 사람은 알지? 들여밟는 것이 어떻게 밟는 것인지 비비되는 게 들여밟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짝 들여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설이죠. 그만큼 뭐야? 떠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는 시적하자의 속마음이지.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는 것은 내 사랑의 분신, 내 사랑을 밟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이런 거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희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자의 희생으로서 하자의 이별의 한이 승화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미상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1년의 반복 수미상관으로 주제 강조할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사용된 표현기법 2가지 찾아볼까? 너무 슬프지만 죽어도 안 울 거예요 라는 반어법 하나. 부사어라는 아니라는 부정부사는 흘리우리다라는 서술어 바로 앞에서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우다라고 돼야 되는데 눈물을 아니 흘리우리다가 돼야 되는데 아니가 눈물 앞으로 바뀌어졌네. 도치법에다가 하나.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A불비에다가 또 밑줄. 출제 포인트.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이별의 마음을 승화시키는 시적하자. 뭐랑 연결시키면 되죠? 님의 침묵이랑 연결시켜서 진달래꽃이랑 시험 문제 되고 서시랑 자화상이랑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되고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등급 정리로 가자.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 보내드릴게요. 체험. 영변의 낙사 진달래꽃 한아름 따서 가시는 길에 뿌릴게요. 축복.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급꽃을 살뿐히 지려밟고 가세요. 희생.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누구를 흘리지 않은 마음으로 극복. 그래서 진달래꽃에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실적 화자의 분신. 님에 대한 하자의 사랑과 정성으로 진달래꽃을 뿌립니다. 떠나는 님에게 축복의 의미로 뿌리는 소재. 버림받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형상화시킨 소재. 쌤이 비겁한 변명인데 여러분이 피곤해야 하니까 약간 좀 쫄깃쫄깃해가지고 재회에 대한 믿음 좀 X 꺼도 되겠니? 시 뒷부분에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재회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재회에 대한 믿음에다가 X. 미안해. 변명이지만 여러분이 너무 졸려하는 거에 약간의 좀 뭐랄까 절었다? 네, 절었습니다. 재회에 대한 믿음이 뒤에 마지막 구절에 뭐가 하나 터질 줄 알았거든요. 없네요. 진달래꽃이 뭐 하나를 터뜨리면서 긍정적인 승화를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이별을 받아들인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재회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좋아해주면 안 되겠니? 교타가 오히려 좋아로 어떻게 승화시킨다? 님의 침묵에서는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 님의 침묵에서는 뭐가 있다고? 영원한 믿음이 있다.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진달래꽃은 어떻게 승화시킨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승화. 되겠습니까? 네.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 한 구절이 좀 터질 줄 알았는데 없네요. 버림받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형상화시킨 소재다. 그냥 항상 예측하고 판단하는 정신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윤동주의 서시로 갈게요. 너무 중요하다. 윤동주의 자화상, 윤동주의 서시 두 개가 나오면 딱 맞겠다. 부끄럼 없는 삶에 대한 소망. 그런데 시상의 전개 방식이 시제가 달라져. 과거, 미래, 현재에다가 별표 치시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대립적 시화에다가 밑줄 본문 내용 가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까지 과거. 1부터 4행까지 시적하자는 하늘을 우러러 봐서 하늘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윤리적인 절대적 기준. 신 앞에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요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기를 엄격한 윤리의식에다가 밑줄 도덕적 절대주의로 입새에 있는 자그마한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심리적 동요. 약간의 유혹. 오늘 학원 가지 말까? 오늘 가지 말까? 라는 그 유혹에도 안 돼! 라는 자신을 엄격하게 다듬어왔다. 나는 괴로워했다. 갈등에서 오는 고뇌에다가 밑줄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별이라는 순수 가치, 순수한 소망과 양심에다가 밑줄 순수 가치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밑에다가는 미래, 결심이고 의지인가. 사랑해야지 밑에다가는 의지. 모든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 우리 소명의식이라고 하지. 자기가 가야 하는 소명의 길을 소명의식에다가 밑줄 걸어가야겠다. get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의지적. 미래의 자신의 의지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화자가 지금의 현실을 보여줘요. 오늘 밤이라는 일제강점기, 밤 밑에다가 일제강점기, 별이라는 이상의 가치가 바람이라는 시련에 스치우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와 처해진 현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 마이너스의 현실에 시적 화자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주어진 모든 대상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소명의 의식을 갖고 있더라. 괜찮니? 1등급 정리 갈게. 결백하게 살고자 했던 화자의 삶을 고백합니다. 네. 한 점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5부터 8행까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순수하고 양심적이게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 2연에서는 뭐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암울한 상황에다가 밑줄 지금의 현재는 마이너스의 일제강점기.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다가 별표 3개. 하늘은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 별은 화자의 소망과 이상적 가치, 밤은 어두운 현실, 바람은 화자의 내면적 갈등, 이연에서는 외부적 현실의 실현. 본문 내용으로 가볼까요? 1번에 단어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거 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괜찮아서 패스합니다.
문제 속의 어휘 개념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쌤한테 설명 부탁할 만한 선지들은 얘기해 주세요. 반어법 A 부분에서 사용된 표현기법 뭐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반어를 통해서 님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진솔한 감정인데 반대되게 표현을 한 거지. 오케이. 5번 문제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기억해 주셔야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순수 가치 지향. 오케이. 넘어가도 미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범위 맞지? 21페이지. 네. 그러면 18. 요거는 잠깐만 눈치를 볼게요. 학교에서 했어요. 이 부분. 아직 안 나갔나요? 8, 9, 10, 11. 이게 쪽수로 들어가 있더라고. 시험 범위에. 이거 하셨나요?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나요? 아, 진짜요? 이거 다 끝냈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공부 내용 들어갔어요? 이것도 그러면 금방에 필기를 좀 반영을 해서 이건 좀 설명을 해줄게요. 필기를 좀 보여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요거 부분. 와, 공감각적 이미지라면 다 했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점으로 수혜할지 근혜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교과서 챙겨 오셨습니까? 교과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쌤이 현대시 앞부분은 친구 필기 참고해서 잘해줄 테니까 오늘은 페이지 46쪽 46 선생님 많다. 해보자 이제. 현대소설 감상하기 46쪽 교과서. 이거 두 번 다 들고 다녀. 알았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내일 토요일날 보고 이거 안 들고 오면 안 돼. 복사 안 해놓을 거야. 내일이에요? 내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잖아. 자기 오는 시간에 보고 이거 들고 와서 뒤에 복사 있잖아. 들고 와서 들어. 알았지? 시작하자. 그리고 자료 받아가 현대소설 감상하기 학습 목표 첫 번째. 교과서가 없다고 너가. 내가 지금 이거 너의 것을 내가 들어간다. 헐. 조한이 거 들고 설친 거야? 냈던 거야? 조한이 책 들고 설친 거야? 내가 나의 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현대소설 46쪽이요. 할아버지는 고층 빌딩에 들어서 강가의 풍경을 보며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어. 지금 빌딩에 있는 자리는 1970년대에 농가 밭이었다고 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당시의 상황이 궁금해졌어. 1970년대에 창작된 문학작품을 보면 그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까? 그럼요. 그래서 1970년대의 사회상이 담겨져 있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 이 구두의 상징성.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셨지만 쌤이랑 해놔도 괜찮습니다. 47페이지 바로 갈게요. 사회문화적 맥락부터 살펴봅시다. 1970년대가 어떤 소설이 창작이 되었느냐? 산업화 현실이 많이 반영이 되었죠. 남북분단에다가 비출 것이고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1960년대부터 이어져 민주화 과제, 이쪽이죠. 민주화 과제에다가 비출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70년대입니다. 그리고 70년대는 경제 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밑줄 긁기. 경제 개발로 급격한 산업화에다가 밑줄. 산업화는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의 증대가 이루어졌지만 도시 빈민계층과 소외된 사람들을 양성을 했어. 밑줄이다. 도시 빈민계층 형성에다가 밑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있잖아. 1970년대에 이제 중학교 대신에 공장을 가셨어. 그리고 공장 가가지고 공장이 끝나고 나면 밤에 학교를 다니셨는데 공장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화장실을 가는 거를 허락을 안 해서 분유통 있지. 애기들 분유통. 쇠로 된 분유통이 옆에 화장실을 두고 미싱을 돌리다가 쉬 하고 미싱 돌리다가 쉬 하고 했대. 화장실을 따로 가지를 못했대. 그게 바로 뭐야? 인간 기본권 권리가 침해인 거지. 고작 14살, 15살에 거제도 섬소녀가 대구의 가발 공장에서 그렇게 미싱을 돌리면서 돈을 버셨대. 아흐, 효녀. 그래서 효녀 해야 되겠다. 작품 경량 갈게. 당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고민을 담은 작품이 많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다가 밑줄. 이념 대립을 날카롭게 다루거나 이념 대립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들이나 정치와 사회에 관한 비판의식과 역사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다룬 작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다룬 작품. 이거 세 번째, 이것만 기억해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 왜 건씨가 소외가 되었지? 왜 건씨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지? 이거에 좀 주목해봐봐. 건씨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봐봐. 이제부터 갑니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감상하면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 문학사적 흐름을 이해해보고 주체적으로 작품을 해석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딱 준비하시고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 갈게요. 핵심 정리, 옆에 표를 보시면요. 세태소설에다가 별표를 치셔야 돼요. 1970년대 사회상이 너무 잘 반영되어 있거든. 세태소설 위에다가 1970이라고 적어주시고 현실 비판적에다가 밑줄 고발을 합니다. 현실에 대한 고발 목소리, 사실적으로 현실이 반영되어 있네. 1970년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경기도 성남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기 이전의 모습이야. 도시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의 삶과 자존심. 가난한 이 위에다가는 권씨라고 적어주시고 그 권씨가 어떻게 힘겹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볼 건데 권씨의 삶과 자존심 위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놓자? 구두라고 좀 적어줘. 구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들여다봅시다. 사실적 문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날카로운 문제의식, 현실의 모순을 지적을 하더라.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을 하는 이거 너무 중요해. 열린 구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열린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별표 상징적 소재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구두. 그 구두를 관련된 행위는 뭐야? 코가 반딱반딱하게 닦아놔. 그 인물의 심리는 어떤 걸까? 무너지지 않고 싶은 자존심. 성격은 어때? 나 안동건씨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는 거에서 그의 메시지를 생각해봐봐. 안동건씨 강조하고요.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안동건씨 있습니까 여러분? 네, 윤홍길의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교사인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 1인칭이라고 적자. 근데 주인공이 권씨야. 그럼 시점은 뭐가 되는 거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성남의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는 중산계층의 교사입니다. 새를 놓는 방에는 임신한 아내와 어린 남매를 데리고 건씨라는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는데 힘든 살림살이랑 너무 다르게 건씨는 9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어. 여러 켤레의 구두에다가 밑줄 그리고 늘 소중하게 반딱반딱 닦아놔. 한편 나는 건씨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이순경의 부탁을 받는다. 이순경에다가 동그라미. 시위를 하다가 실직이 되어서 주동자로서 순경의 감시를 받고 있는 건씨의 처지입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씨를 만나게 되고 건씨는 그날 밤 나를 찾아옵니다. 그는 성남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해서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어. 철거민 입주권에다가 밑줄. 얘들아, 살고 있는 동네에 철거를 당한 사람들의 아픔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잘 남겨져 있어. 철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시에서 밀어버린 거야. 재개발을 하겠다고 쫓아낸 거야.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의 철거민의 아픔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달려져 있고 건씨가 그 철거민들의 입주권을 산 거야.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거에서. 그런데 입주 전매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행정당국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당하지. 부조리지. 입주를 하려고 입주권을 샀으면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행정당국의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다가 시위의 주동자로 몰려서 감옥에 달여온 자신의 과거를 나에게 털어놓는 거야. 기가 막히지. 이게 부조리한 사회인 거야. 현실을 고발하는 세태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부가 이랬던 거야. 한마디로 정부가 시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야. 건씨는 계속해서 직장도 구하지도 못하고 주동자라는 이유로 건씨의 부인은 해산의 날이 되어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철거민 입주권 사가지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인생이 꼬인 거야. 건씨는.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덜어는 흉보고 또 덜어는 우려를 했다. 아내는 나의 아내야. 건씨네 집이 아이를 낳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남산만한 배를 해가지고 요즘 세상에 그래 애를 집에서 낳는다는 게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다리 다 차도록 기저귀가 하나 장만 없는 옆에 내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없이 그런 마련이 없는 사내다. 어쩜 그리 짝짝꿍인지 나의 아내는 건씨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지개다. 건씨 부인의 출산 문제 우려에다가 밑줄. 와 근데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는 거에 밑줄 긋고 가자. 앞으로의 상황을 암시하는 복선에다가 밑줄. 진짜 터져 일이. 아기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어서 산모랑 아기랑 엄청 위험한 출산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건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절대로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아. 교과서의 1단원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 반드시 그냥 다 맞춰야 된다는 걸 명심. 듣던 대로 건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고 있어. 헤헤. 마치 공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듯이 주객전도지. 자기가 나를 위로하는 거야. 아유,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건성생내가 아니라 곤란해질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가. 잠시만 넘기지 말고 건씨를 대하는 태도 좀 잘해라는 거야. 잠시만 읽기 전에 보고 가자.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시대적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1970 앞부분 줄거리 미소록 부분이 204페이지에서 210쪽까지 있다는데 우리는 뭐 교과서 전문 보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판서로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에 나타난 갈등, 와 크게 별표 하나 치자.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을 건씨가 겪는 거야. 건씨가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항의했지. 밑줄 긋자.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항의에다가 밑줄. 그랬더니 이게 주동자로 몰려서 말이야. 주동자에다가 밑줄, 거기에다가 전과자 돼버리고 전과자에다가 밑줄, 그 순간에 사회 빈민계층이 되는 거야. 사회 빈민계층에다가 밑줄, 정부한테 부당함을 내는 목소리를 내는 순간 빈민계층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건씨가 전과자가 되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이 건씨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밑줄이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 현실에다가 밑줄,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 현실에다가 밑줄, 그게 바로 뭐였다? 1970년대의 사회상이다. 49페이지 계속 가자. 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에 나는 건씨 당신을 원망하겠소. 작자에다가 동그라미, 다른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지. 이 어느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서 나는 앵간히 모진 소리를 했어. 모진 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야 우리한테 피해 입히지 마. 너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피해 입히는 다가는 진짜 잘못될 줄 알아. 그렇게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 정이나 어려우면 분만비를 빌려줄 수도 있음을 넌지시 비쳤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거면 빌려줄 수 있다고. 작자가 근데 끝내 거절을 하는 것은 까짓것 변두리 병원에서 얼마 들지도 않은 비용을 빌려 쓴 다음에 나중에 갚는 그 알량한 수고를 겁낸 나머지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집에서 돈이 아까워서 나와야 되겠어. 두 목숨에다가 밑줄 끄시고, 산모, 건씨 아내랑 아기가 되겠지. 두 목숨을 거 모험 쪽을 택한 계산 속일 거라고 나는 단정해버렸다.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지네가 나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나 한결같은 상태로 자정을 넘기고 나더니 사정이 달라졌어. 경산에다가 동그라미,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초산이 아닌 산모를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산치고는 진통이 너무 길고 악착스러운데 겁이 났던지 건씨는 통금이 해제되기도 전에 부인을 얻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고 한바탕 북새를 떨었다. 북이 북채 위에 엎인 모양으로 건씨 내외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한근심을 거는 기분이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미역근이나 사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 출근을 했어.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의 건씨가 나를 찾아왔어. 밑줄 긋자. 건씨가 나를 찾아왔다에다가 밑줄 학교로 찾아왔어.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서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건씨가 나를 찾아왔어.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건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이는 거야. 퍽 수줍어 보였다에다가 밑줄 돈 빌려본 적 없지. 돈 빌릴 때 사람이 엄청 수줍어지거든. 부끄러워지거든.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했는데 그 수줍음은 아닌 것 같아. 잠시만 넘기지 말아봐. 메뉴에 있는 작품의 구성 한번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 갈단 부분 갈게. 건씨라는 사람이 건씨에다가 동그라미 나라는 주인공 아니다. 서술자다. 그냥 나는 문간방에 새를 들어오게 되고 관할 경찰서 순경이 나를 찾아와서 건씨를 잘 지켜보라고 얘기를 해. 밑줄 긋자. 건씨에 대한 정보 제공에다가 밑줄. 이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됐거든. 전개 부분 건씨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면서 9켤레의 구두는 끔찍히 악혀. 여러 켤레의 구두에다 가로를 묶으시고 그리고 위기 부분인데요. 나는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건씨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건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맡긴 보증금이 있어. 그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건씨한테 돈을 못 빌려줄 것도 아니란 말이야. 뒤늦게 내가 미안해진 마음에 수술비를 병원으로 찾아가서 대신 지불을 해. 그런데 말이야 이 절정이 제일 재밌어.
수술비가 필요한 건씨는 나의 집에 복면을 두른 채 강도로 잠입을 합니다. 밑줄 긋자. 복면을 두른 채 강도로 잠입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침입에다가 밑줄. 그리고 내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돼. 그게 너무 궁금하지? 궁금하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채 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건씨는 9켤레의 구두를 남긴 채 행방불명이 돼. 이렇게 열린 결말이 날 계속 집중 좀 해볼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아이고 또 남기면 안 되는 게 오른쪽 귀퉁이에 날개 질문 초록색 나가 한 근심을 더는 기분이라고 한 까닭은 뭘까? 병원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건씨와 건씨 부인이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고 나의 집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책임질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인드도 간장종지야. 나한테만 피해 안 입히면 된다라는 밑줄 긋자. 책임질 일이 없다는 생각에다가 밑줄 간장종지 마인드로 병원을 갔겠거니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50페이지 계속 이어갑니다. 건씨의 발 모양 봐봐. 건씨 이거 축축 이거 두 줄 이거 뭐지? 만화책 이 두 줄 부비부비 하는 거지 그지? 여기다 대고 비벼서 구두 닦는 모습 보여요? 네. 이 건씨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요 인물의 특징에다가 별표 3개 위에다가 무조건 출제라고 좀 적어놓자. 무조건 출제. 인물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소시민이야. 마인드가 간장종지밖에 안 돼서 건씨한테 생명을 위급하다라고 하면 덥석 인심을 베푸는 그런 마음가짐도 못 돼. 인심을 못 베푸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건씨가 새 들고 살고 있는 집의 주인입니다.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건씨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난한 이웃에게 연민 정도는 느끼는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연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가 피해를 입고 싶지는 않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민 중에서도 작은 시민, 소시민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건씨는 어때요? 나의 집의 세입자로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전과자가 된 시대의 희생자라고 생각해 주시죠. 밑줄 긋자.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전과자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부조리한 시대의 희생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락한 도시 빈민층이지만 밑줄 긋자. 지식인의 자존심에다가 밑줄. 건씨가 하는 멘트는 늘 나 대학 나온 안동 건씨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버렸어. 밑줄 긋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에다가 밑줄. 지식인으로서의 허위의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밑줄 긋자. 지식인으로서의 허위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인물에다가 밑줄. 의사는 좀 여기에서 가장 쓰레기야. 의사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산모랑 태아가 위급하면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가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게 의사야. 수술비를 먼저 요구해다가 밑줄. 목숨보다도 돈을 우선시 여기는 속물이 바로 의사입니다. 밑줄 끌게요. 목숨보다도 돈을 우선시하는 속물적인 인물에다가 밑줄. 그런데 나가 느낀 불길한 예가 초록색의 문제 퀴즈의 답.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려고 건씨가 찾아온 거야. 힘들게 안 할게. 금방 끝낼게.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출산이 말이야.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에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를 혼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건씨는 수줍게 웃으면서 길바닥위에다가 이 행동을 별표치시면서 밑줄 긋고 갈게요. 발구리로 뜬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발로 계속 글씨를 그리는 거 이거 뭐야? 민망해서 그래. 무엇인가를 부탁에다가 밑줄 끄시고 민망한 부탁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발로 글씨랑 그림을 망설이는 태도입니다. 심리적 망설임. 먼지가 풀풀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 와! 언덕길을 올라왔을 텐데 밑줄 끄자.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항상 자존심은 반짝반짝 닦아놓고 싶은 거야. 자존심을 상징하는 반짝거리는 구두에다가 밑줄. 이게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가 돼. 절대 어렵지 않아. 이 파트는 진짜 쉽게 나올 거야.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구두를 닦는 건씨의 행동. 자존심이 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외된 빈민계층으로 전락해버린 1970년대 희생양이야. 근데 그게 너무 초라해지기가 싫은 거야. 그 심정 이해되니? 계속 갈게요.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가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밑줄 끄자.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에다가 밑줄. 자존심을 지키려는 건씨의 의지에다가 밑줄. 10만원 가까이 빌릴 수 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 수줍음이 싹 가시고 도발적인 감정, 밑줄 자 도발적인 감정에다가 밑줄 비굴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10만 원 좀 빌려줘! 라는 거에서 도발적인 감정에다가 밑줄 비굴해 보이고 싶지 않은 권씨의 모습에다가 밑줄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고 있어. 담배 한 대만 꽂자는 식으로 10만 원의 소리가 너무 쉽게 나오잖아. 담배 한 대의 가치 마냥 10만 원이라는 소리가 너무 덥석 나오니까요.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져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사정이 있겠지. 왜 10만 원을 빌려야 되는지에 사정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망설이다가 이제 당당해지기 시작했어.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대요.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에다가 밑줄 끄시고 안타까운 심정이지 그지? 전치 태반이 어떤 거야? 태반이 정상 위치보다 아래쪽에 자리를 잡아서 자궁 안에 구멍을 막은 상태. 태반이 되게 위험한 상태인가 보다 그지?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밑줄부터 수술비 쓰려고 하는 거야.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들 빌려달라고 도발적인 감정을 탁 얘기를 하는 거. 엄청 부끄럽게 망설였단 말이야.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는 그 제목뿐이었어. 평상시에 건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좀 착해요. 지식인으로서의. 그 제기랄 이런 거 있잖아.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어.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제기랄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들리는 거야. 더 간절한 거지.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밑에다 소시민이라고 좀 적어줘. 소시민.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 그거 참 안 됐군요 라고 하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라는 학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사실 말이 10만 원 가까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대. 집을 살 때 학교에다가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고 정산 분만비 이 정도는 있잖아 빌려줄 수 있어. 애 낳는데 들어가는 1, 2만 정도는 1, 2만 원 정도는 내가 빌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건실을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바친다는 거는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단 말이야. 밑줄이다. 소시민의 돈 걱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에다가 네오박스 건씨에게 수술비 1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그걸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했어.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절박함에다가 밑줄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밑줄 끝자 절박한 마음과 진심에다가 밑줄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어.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래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돌돌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어떻게든 갚겠다는 그 말에 그렇다. 끼니조차 답답 못하는 주제에 맞벌이 아니면 어쩌다가 간간에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건씨의 능력이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거야. 맞벌이 하거나 아니면 출판사 번역일 같은 걸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피하는 게 상책에다가 밑줄 끄시고 거절이야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나에게 부담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노름을 하겠대 뭘 하겠대 그지? 지금 자식을 살리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개사기를 두드리고 자빠졌네. 밑줄이다. 이해 타산적에다가 밑줄 이런 게 소신이야.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에는 저쪽에서 감히 두 말도 못하도록 야멸차게 거절을 하겠대. 야멸차게에다가 밑줄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회유적이게 우회적 거절을 해. 보증에다가 밑줄 끄시고 금전적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말이야. 도왔다는 명분에다가 밑줄 보증을 서주겠다. 나의 속물성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쓰레기는 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자식 살리는 아비한테 돈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쓰레기는 되고 싶지 않으니까 마치 도와주는 것 같은 액션은 뭐다? 보증서기. 권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봐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죽게 놔두겠소? 잠시 넘기지 마시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비판의 식에다가 별표 3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작품의 내용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권 씨의 아내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를 하지만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로 야 진짜 이런 의사가 있나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이쪽이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다가 밑줄 돈이면 다다. 권 씨랑 나의 갈등은 또 어때? 지금 봐봐. 사회와 권 씨와의 관계, 갈등 관계 하나 찾았지. 그리고 의사와 권 씨 간의 관계, 의사를 통해서 비판의식, 권 씨랑 나의 관계 역시 갈등이야. 수술비 빌려달라고 망설이다가 10만 원을 당당하게 외쳤지만 반드시 갚겠다라고 성경책에 오른손을 얹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탁을 하지만 나는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보증을 서주겠다라는 거절로 말이야. 초록색 글씨 가자. 나가 권 씨에게 야멸차게 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으로에다가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면 미리 차단을 하자. 좀만 힘내봐요. 52페이지까지. 아 설마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위쪽이자 권 씨의 부탁을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은 뭐다? 보증 서줄게.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입이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이 다시 수줍음으로 돌아옵니다. 밑줄이자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에다가 밑줄 포기하겠다는 거야. 세 번째 줄.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어.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아 미안해. 반대로 얘기했어.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바란다라는 건 뭐다? 아 돈보다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 약간 바보 같은 사람. 세상사의 바보라는 거지. 상대를 위해주는 사람에다가 밑줄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거기다가 희망을 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것을 입얼시키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존심도 상하고 곤혹스럽기도 해.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1분 1초가 지금 훔치는 대신에 그는 별표 3개. 돈 빌려달라는 말 하기 전에도 닦고 왔지. 근데 돈 빌려달라는 걸로 자존심 한번 상처 입었지. 마상. 그런데 바로 하는 행동이 뭐야? 별표 3개.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가 두어 번 문질렀다에다가 밑줄 자존심 회복. 10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순간 거절당하고 난 후에 자존심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두를 뱉습니다. 발을 바꾸어서 같은 동작을 하는 이 권 씨의 행동이 시험에 이건 그냥 하나 딱 나올 것 같아. 문제 많이 안 나와. 여기에서는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장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썰면 밑에다가 밑줄 한번 긋고 갈까? 나와 함께 근무하는 교사의 별명이 썰면이야. 썰면. 썰어보면 입술이 한 접시가 되겠다라는 거에서 썰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 외양이지.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어. 나는 대신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럴테면 야씨 오선생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나와서 내 이마에 탁 눌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죄책감에다가 밑줄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그것처럼 흠칫 놀란 것도 없었는데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욕을 하려나? 라고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그런 말이 아니라 오 선생 이래봬도 말이야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대학 나온 사람에다가 밑줄 이거 문제 하나 나올 거야. 구두 닦기 행동,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행동, 그리고 밤에 왜 복면을 쓰고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권 씨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딱 시험 출제 포인트야. 이쪽 있자. 이래봬도라는 말은 자존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다가 밑줄, 자괴감에다가 밑줄 하나 꺼주시고 상처받은 자존심 회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권 씨가 한 말이 뭐다? 자신의 무능력한 현실과 대조되어서 권 씨의 비참한 모습에다가 밑줄 무능력한 현실 앞에 권 씨는 비참하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이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떤 학부모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 언덕길을 내려갔어.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짤딱마구한 그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어. 얼마나 세상살이가 싫겠니. 산 곱팽이를 돌아서 그의 모습이 헐거벗은 항토의 언덕처 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뒤늦게 연민을 느끼는 거야. 연민을 느낌에다가 밑줄 뒤늦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륜차로 달려들어서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건씨처럼, 건씨가 들려준 이야기야. 이거 중요해. 이 건씨의 이야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돌팔매질을 하다가 말고 3륜차가 뒤집어졌는데 사람들이 참외를 챙겼다라는 게 뭐냐? 한번 봐봐.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수술비를 빌리러 온 건씨에게서 밑줄 긋자.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만큼 얘들아 뭔가 엄청 아비규환의 상황인데 하늘에서 10,000원짜리가 막 떨어졌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위기에 처한 거는 막 보지도 않고 여러분은 그 10,000원을 줍는 그런 생존의 절박한 상황의 순간 겪어보지 못했지. 밑줄 긋자.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뒤집어진 3륜차에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의 목격을 했을 당시의 건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나체구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절박한 상태구나라는 느낌이 팍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펄뜩 깨달았다. 암만의 빚에다가 밑줄 끄시고 바로 뭐다? 보증금.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잖아.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을까? 받아놓은 돈이 있잖아. 원산부인과에서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서 간신히 돈을 10만원을 건네자. 금태에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에다가 동그라미 최고 빌런. 목숨보다도 돈을 중요시 여기는 원장이 최고 빌런.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를 했다. 원장은 내가 건씨하고 잠시 넘기지 말고 이 작품에 드러난 비판의식 두 번째 갈게. 나는 건씨한테 연민을 느껴. 연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건씨의 부탁을 어떻게 한다? 거절을 해. 거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까 하층민의 비참한 삶에 연민을 느끼지만 연민에다가 밑줄 자기 입장의 계산기부터 먼저 두드려. 자신의 이익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소시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것이 지식인의 허위의식에다가 밑줄. 엄청 막 지식인으로서 도 같은 사람인 척하지만 이런 행동도 하나 하지 못하는 건씨가 한 말.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상처받은 자존심 회복에다가 밑줄. 구두닦게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3쪽까지 하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보내줄게요. 건씨가 나에게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말한 까다가 뭐라고? 무너진 자존심 회복 밑줄 껐지. 53페이지까지 하고 딱 마칠게. 그래서 건씨랑 어느 정도의 척분도 없으면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이라는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길이군요. 질이라는 건 길에 약간 구리음화야. 경제적 무능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사가 탓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해 오렸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길이듯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도 아마 여러 길일 것입니다. 약간 돌렸다게 하는 거지 의사한테. 밑줄 긋자.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수술을 미룬 의사에게 저격의 언중유골이랄까 빈정거림 빵야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말이야 여러 가지지.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지만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의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눈쳐버렸어. 눈치도 없어 인간이 말이야.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건씨의 부인이 들것에 실려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 쉽게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었던 거야.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봉준이 놈을 얻었을 때처럼 줄담배로 4개인가 5개인가를 붙이고 나니까 응애에다가 행동묘사에다가 밑줄. 담배를 피면서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간접적으로 제시됐죠. 간접.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고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나는 강구에 쌓여서 밖으로 나온 건기용씨의 차남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의 배를 가르고 나온 논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흉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관이 딱 어울리게 모청도 크고 우렁차고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가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건씨의 부탁을 거절을 하고 뒤늦게 반성을 하고 난 후에 수술비를 대신 지불을 했습니다. 내가 절정 부분으로 가는데요. 여기까지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정은 절정답게 다음 시간에 이어가고 잠시만. 오른쪽 귀퉁이. 나가 자신이 한 말을 의사가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라는 까닭은 뭘까?
돈 때문에 수술을 시켜주지 않은 의사에 대한 빈정거림 밑줄. 의사에 대한 빈정거림에다가 밑줄. 그리고 권씨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에다 크게 별표 치시고요.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권씨의 부탁을 거절을 했는데 절박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뒤늦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대신 냈더니 변원장의 태도도 비난을 하고 권씨의 아내가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나의 일처럼 감격이 들었다. 그날 밤에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까지 수요일날 끝내놓을게요. 바로 영상 들어주시고 토요일날 내일 오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토요일날 오는 사람 손. 그러면 고고 기본편 책 들고 오시고 일요일날 오는 사람. 네, 맞네요. 일요일에는 영상 듣고 싶은 사람은 영상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사람은 단톡 좀 확인해 주시면 토요일, 일요일날 독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날 못 들으시면 영상으로 틈틈이 계속 자기 혼자 영상 담아서 해도 되니까 부담 없이 현장에서 오고 싶은 사람은 토요일 1시, 일요일 1시. 어쨌든 고생하셨고 오늘 문제 좀 같이 풀 수 있으면 남아서 좀 풀고 갑시다. 고생하셨어요.